나는 그날 아침 부모님의 방에서 몰래 들은 대화를 잊을 수 없다. 그 오토바이 팔아서 지은이 유럽 여행비로 쓰자. 어차피 형이 쓰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문밖에서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내 꿈의 오토바이. $2,800를 모아 산 그 물건을 동생의 휴가비로 팔아넘기다니. 그 순간 나는 집을 나섰다. 짐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들이 나를 천대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울의 거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강남으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 지은이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좋은 옷, 좋은 학교,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나는 그저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다. 형은 이해할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지겹던지. 강남역에 도착해 비를 피하며 서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얘야,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 오토바이는 내 자유였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런데 그걸 팔아 동생의 유럽 여행비로?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나 집 나왔어. 좀 재워줄 수 있냐? 민준의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그는 맥주를 따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편애, 동생의 이기심, 그리고 그 오토바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심하네. 너도 사람인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냥 나가기만 할 순 없었다. 판을 뒤집어야 했다. 내 인생을 그들이 망치게 둘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사직서를 냈다. 그동안 일하던 카페였다. 왜 갑자기? 매니저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서 창업을 할 거였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여줄 거였다.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사는지 봐라.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이 없었다. 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거리에서 헤매다 보니 한 카페 간판이 눈에 띄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앱 개발. 그게 돈이 되나? 누군가 물었다. 나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위한 앱 배달, 여행,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거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도서관에 매달렸다.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파이썬을 익히고 앱 개발 책을 빌렸다. 손이 부르트러질 정도로 타이핑했다. 민준이 도와줬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다. 얘야, 이거 괜찮아. 투자받을 수 있을지도. 그의 말에 용기가 났다. 하지만 부모님의 전화는 계속 왔다. 집에 와. 지은이 걱정해. 지은이? 나 때문에. 웃음이 나왔다. 동생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다.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름은 라이드 프리였다. 자유롭게 달리는 라이더들의 세상.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니 반응이 왔다. 이 앱 좋네.
오토바이 여행 루트 공유 기능 최고, 사용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돈은 바닥났다. 먹을 게 없어 라면으로 버텼다. 그때 부모님 집으로 편지가 왔다. 아니, 내가 보낸 게 아니었다. 동생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빠, 미안해. 오토바이 일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 근데 나 유럽 가서 재미있었어. 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는 앱을 더 열심히 만들었다. 성공해서 보여줄 거였다. 그들이 후회하게. 2달째, 앱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작은 벤처 캐피털에서 1억 원을 받았다. 아이디어 좋네요. 시장성 있어요. 투자자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뽑았다. 뉴스에 나왔다. 젊은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 부모님은 알았을까? 모르겠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판을 뒤집고 있었다. 투자금을 받자마자 나는 팀을 구성했다. 민준을 공동 창업자로 끌어들였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합류했다. 함께 해보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앱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라이더들의 위치 공유, 안전 알림, 심지어 오토바이 중고 거래까지. 사용자 수가 10만을 넘었다.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밤에 혼자 있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어머니는 지은이만 챙겼다. 지은이는 약하니까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나는 강해야 했나? 왜? 나는 핸드폰을 들고 부모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차단했나? 아니, 내가 차단한 거였다. 어느 날 지은이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놀랐다. 여기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뉴스를 봤다고 했다. 축하해. 근데 부모님 걱정하세요. 나는 웃었다. 걱정. 나 없이 잘 사시던데. 지은이는 울먹였다. 오빠 오토바이 팔아서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어.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과 술을 마셨다. 가족이 왜 그럴까? 민준은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 우리 팀이 맞았다. 이제 내 가족은 이 회사였다. 앱이 성장했다. 대기업에서 제휴 제안이 왔다. 배달 플랫폼과 연동하자 수익이 폭발했다. 나는 아파트를 샀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이게 내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잘 지내세요. 오토바이 값은 돌려줄게요. 동봉한 건 $2,800 수표였다. 아니, 그 이상. $5,000, 이제 빚 없어요. 하지만 그건 복수였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거? 부모님의 반응은 빨랐다.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돈이야? 집에 와.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동생 챙기세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멀어졌다. 회사에서 파티를 열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 직원들이 모였다. 대표님, 최고예요. 그들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성공했지만 가족이 없었다.
밤에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꿈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앱에 가족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했다. 가족과 함께 라이딩 아이러니했다. 나처럼 가족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 사용자 피드백이 쏟아졌다. 이 앱 덕분에 가족과 화해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진지했다. 오빠, 부모님 아프세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다. 심장 문제.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하나? 하지만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아들,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강할 줄 알았어. 그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을 풀었다. 어머니도 왔다. 지은이만 챙긴 건 잘못이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 진짜 미안해.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각자 살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도와줄게.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회사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화해. 그게 쉽나. 하지만 아버지의 약한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까? 나는 앱을 더 키웠다.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 일본, 중국 시장. 투자자들이 몰렸다. 이 앱은 혁신적이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옛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 웃는 우리.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오토바이를 산 날 부모님께 보여줬다. 좋아, 어머니는 위험해 라고만 했다. 동생은 나도 타고 싶어 라고 조르다. 그게 시작이었나? 민준이 물었다. 가족과 화해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복수는 성공으로 끝내자.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 앱이 나타났다. 비슷한 기능으로 시장을 뺏으려 했다. 얘야, 이 새끼들 카피캣이네. 민준이 화를 냈다. 우리는 대응했다. 특허 소송, 마케팅 강화. 밤새워 일했다. 사용자들이 지지했다. 라이드 프리 최고, 리뷰가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강해졌다. 과거의 나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이제 아니었다. 성공의 맛을 알았다. 돈이 쌓였다. 하지만 행복은? 모르겠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오토바이를 빌려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게 자유야. 하지만 혼자였다. 지은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생일 축하해. 내 생일이었다. 잊고 있었다. 고마워. 답했다. 그녀는 집에 와 케이크 사놨어. 망설였지만 갔다. 집 문을 열자 가족이 모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 그들의 미소. 눈물이 났다. 대화를 나눴다. 왜 나만 희생시켰어?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제일 믿음직스러웠으니까. 미안하다. 어머니는 지은이가 약해서. 하지만 잘못이었어. 지은이는 오빠 덕분에 나도 깨달았어. 이제 나도 일할게.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다. 나는 가끔 집에 갔다. 앱에 가족 이벤트를 추가했다. 패밀리 라이드 인기였다. 사용자 스토리가 올라왔다. 가족과 함께 타니 행복해요. 나도 그랬다. 회사 상장 준비를 했다. 주식 가치가 올랐다.
뉴스에 나왔다. 집 나간 아들의 성공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제 제 인생이에요. 상장 날 주가가 폭등했다. 나는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기쁨보단 공허가 컸다. 성공했지만 뭔가 부족했다. 민준과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야, 우리는 해냈어. 샴페인을 터뜨렸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집에 가보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 아버지가 안아줬다.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나는 말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지은이는 오빠 앱 써봤어. 좋더라 웃었다. 하지만 과거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혼자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용서의 시간이었다. 나는 앱을 사회공헌에 썼다. 저소득층 라이더 지원 프로그램. 꿈을 타고 달려라 이 기부했다. 어느 날 옛 오토바이 사진을 봤다. 팔린 그 물건. 새 오토바이를 샀다. 더 좋은 것 타고 서울거리를 달렸다. 자유를 느꼈다. 가족과 함께 타보자 생각했다.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오빠, 축하해줘 갔다. 결혼식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웃는 우리. 이제 행복해 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글로벌 확장. 미국 시장. 도전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다. 과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미국 진출은 힘들었다. 문화 차이, 경쟁. 하지만 포기 안 했다. 팀과 함께 극복했다. 앱이 히트쳤다. 라이드 프리 인 USA, 뉴욕 타임스에 실렸다. 집에 돌아와 가족을 봤다. 아버지 건강이 좋아졌다. 오빠 덕분이야,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오토바이 타고. 함께라 좋네 어머니가 웃었다. 나는 결혼을 생각했다. 회사에서 만난 여자. 수진. 나랑 같이 할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삶이 안정됐다. 성공, 가족, 사랑. 하지만 그 오토바이 사건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감사했다. 그게 나를 바꿨다. 결혼식 날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그들의 미소. 나는 행복했다. 앱은 세계적이었다. 기부재단을 만들었다. 꿈을 지원해요. 과거를 돌아봤다. 집 나간 그날. 최선의 선택이었다. 판을 뒤집었고 모두가 성장했다. 이게 인생이야 의 속으로 말했다. 끝.